오늘 물결 고데기를 간만에 했다가 망했어요. 아니다 싶어서 다시 얼른 냉큼 머리를 묶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카메라에 새로운 장비를 추가했습니다. 블랙 미스트 렌즈인가? 보송보송한 느낌이 나게끔 연출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껴봤는데 이거 값이 가장 낮은 걸 구매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카메라 렌즈도 껴졌고 제 눈에도 렌즈를 껴줬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외국인 느낌이 살짝 나죠. 그리고 오늘의 착장은 비비안 웨스트 우드 원피스 올해 구매한 제품입니다.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인사를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제리들, 제시입니다. 하이! 오늘의 영상 주제는요, 소재별 명품 가방 케어법 모음집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명품 가방 관리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굉장히 오래됐기도 했고 그동안 또 저만의 노하우, 팁들이 쌓였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봐요. 일단 가죽 가방 케어 방법부터 나갑니다. 레이디 디얼 미니 라떼 컬러 이염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제가 이거 6개월 할부로 구매해가지고 아직 할부값도 첫 달 갚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염이라니. 밝은 컬러의 가죽 가방이랑 데님이랑 매치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님은 절대적으로 피했지. 대신에 이염 걱정, 물 빠짐이 전혀 없는 사각거리는 소재의 그런 블랙 코튼 스커트는 괜찮지 않을까? 판매 페이지에도 물 빠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얘를 스트랩 연결시켜서 이렇게 메고 나갔죠. 그랬더니 그날 바로 까맣게 이염이 됐어요. 완전 까맣게는 아니고 약간 진회색 느낌으로 부분 셀러님한테 물어보니까 데님이 아니어도 어두운 하의, 뭔가 마찰이 많이 심하게 닿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웬만하면 다 피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맙소사. 그래서 정말로 블랙 하이랑 매치를 하고 싶다 하실 때는 크로스 바디로 연출하는 게 아니라 토트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염됐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가 소장하고 있는 가죽 클리너로 열심히 닦아줬어요. 2019년 7월 1일이 이게 제조일자야 뭐야? 크림 묻혀서 열심히 닦아줬더니 찐 회색으로 부분 이렇게 막 이염됐던 게 연한 갈색으로 약간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좀만 더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면은 호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명품 수선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 맡겼습니다. 되게 만족스럽게 깨끗해졌어요. 진짜 자세히 봐야지 여기에 약간 연한 갈색이 보이거든요. 5만 원 정도 들었는데 만족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리들 이염 된 거 발견하면은 바로 전문적으로 하는 명품 수선실 가가지고 맡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어떤 걸 묻혔느냐, 묻힌 그 시간이 얼마나 경과가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가면은 조금 복구하기가 쉽지 않을까. 밝은 컬러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두운 검정색 컬러의 가방도 클리너로 한 번씩 외출 갔다 와서 닦아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굉장히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 검정색은 이염 걱정이 없어서 구매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오래 들다 보니까 색깔이 밝아지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이 가브리엘 백팩 굉장히 다크하고 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얘가 태양광을 많이 받아서인지 화이트 태닝이 됐나? 가브리엘 백팩이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새 가방인데 주름이 자글자글 해가지고 성숙한 느낌. 애늙은이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긴 한데 정신적으로 성숙한 아이를 애늙은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튼 외모가 애늙은이야. 갓 태어났지만 쭈글쭈글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늙은이. 아무튼 그게 매력이죠. 선크림 묻으면은 백탁이 여기에도 묻더라고. 몸에 선크림 바를 때 이런 어두운 색 가방 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때가 나온 거 보이시죠? 여하튼 어두운 색 가방들도 갔다 와서 한 번씩 클리너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예쁜 색깔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벨벳 가방 관리 방법입니다. 이게 크리스탈 볼이 있고 샤넬 기본 체인줄 이렇게 있죠. 벨벳 가방 사용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보통 이게 많더라고요. 바로 체인 눌림 자국. 저도 한번 보관을 이상하게 했더니 이 크리스탈 볼 모양과 이 체인 모양이 그대로 자국이 난 거예요. 앞뒤 다. 비트코인 손절에 가면서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익을 봤으니까 몇 년 전이야 벌써 이게. 벨벳 체인 눌림 자국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저와 같은 케이스가 몇 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복구시켜주는 업체가 있더라고. 물어봤죠. 얼마냐고. 15만 원이래. 좀
비싼 것 같은데 더 서치를 했죠. 그랬더니 복구 방법을 누군가가 올려놨어요. 이런 스팀 다리미, 저는 보만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핸디해서 편하거든요. 스팀 다리미의 그 증기를 이용하면 복구시킬 수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눌린 자국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증기를 막 뿜어내요. 그런 다음에 어딘가에 걸어두고 말려요. 그 다음날 조금 체인 자국이 완화된 게 보이거든요. 한 번 더 해줬지. 다음날 보니까 뽀송뽀송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줬더니 거의 한 4일 정도 만에 복구가 되더라고요. 15만 원 구됐지. 다른 거는 그냥 다 선반에 더스트백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얘만큼은 그냥 옷걸이 행거에 걸어서 보관을 하고요. 벨벳은 아시다시피 이런 소재에 먼지가 많이 잘 붙잖아요. 이런 돌돌이 있잖아요. 돌돌이가 최대한 짠닥거리지 않게 뭐 다른 곳에서 이미 먼지를 한번 묻힌 다음에 접착력이 약해졌을 때 잡히나? 먼지 잡히나요? 이렇게 하면은 먼지를 싹 먹어요. 벨벳 소재 뭔가 케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의 장맛비 이 정도만 안 맞으면은 괜찮습니다. 얘를 걸어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가방의 스트랩들도 다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을 합니다. 구김이 가지 않아서 나중에 크로스바디 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탈착이 불가능한 가방일 경우에는 최대한 언박싱 했을 때 그 상태대로 보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 상태가 여기 스트랩을 끼우지 않아서 양갈래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가방을 분리하는 거는 너무 귀찮고 그냥 이렇게 해서 곱창처럼 말아줍니다. 저의 페이버릿 푸드는 곱창이에요. 살찔까봐 많이 못 먹고 있는데 내가 살찌지 않는 체질이었다. 오늘은 치팅데이다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곱창. 그리고 어제는 복질이랑 보거튀김을 먹었는데 와, 이게 스태미나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못 잤습니다.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초콜릿 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초콜릿은 그냥 깜이지, 잠 잘 자지. 근데 보고는 너무 스태미나가 빵빵했어. 그 다음에는요, 패브릭. 가죽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막 흡수를 쫙 스폰지처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클리너로 닦아내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데 패브릭 같은 경우는 립 틴트 같은 게 샜어. 음료를 쏟았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염될 수 있는 거는 뭐 어쩌겠어. 제가 열심히 케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대신에 그 안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이런 이너백을 넣어서 최대한 보호를 해주는 거죠. 새들백 형태가 아래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백 이너백을 이렇게 2개를 넣어요. 귀엽지 않아요? 오. 기즈모 같나? 웬만한 인기 제품은 다 이너백이 나오거든요. 저는 바로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수 기능을 갖고 있는 펠트들이에요. 차단을 해줄 수 있어. 좀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애들은 미니백이어가지고 수납력이 정말 꽝이거든요. 카드 지갑 놓을 공간도 별로 없어. 심지어 여기 안에 슬롯도 없어요. 얘는 뒷포켓만 있는데 여기에 카드를 넣자니 조금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보통 이너백은 슬롯 같은 거 하나씩 더 넣어주더라고요. 하루 카드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그냥 넣는 거지. 제가 이너백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내돈내산도 있고 협찬도 있고 가방마다 찰떡인 이너백이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뭘 사라고 말씀드리기가 딱히 어렵다는? 다만 제가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느낀 점은 각 잡고 싶으면 2mm를 선택하고 수납을 조금 더 높이고 싶다. 방수용으로 산다 하면 1.2mm짜리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1.2mm 안에서도 뭐 포켓을 더 많이 만들고 하다 보면은 두께가 점점 두꺼워져서 수납력이 좀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립스틱 포켓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냥 주머니 딱 하나만 만드는 게 제일 실용적인 것 같아요. 립스틱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는 아예 안 맞아. 안 맞는데 두께만 차지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과감히 생략하십시오. 그 패브릭일수록 정말 버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너백 필수. 최대한 안에 이렇게 빵빵하게 습자지를 넣긴 했는데 한계가 있어. 이너백 맞추고 싶어요, 얘도.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올해도 이 가방을 한 번도 안 들었네요. 가을에 한번 들어줘 볼까? 그 다음 에나멜. 에나멜은 변색이 잘 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염이 아니라 변색. 이염은 어딘가에 오염이 된 거고 변색은 뭘 묻어가지고 케미컬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색깔이 마텐가리가 가는 그런 현상.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이 알렉산더 맥퀸 주얼 사채백이 에나멜처럼 코팅 처리된
에나멜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얘가 블랙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여기에 묻었었나 봐. 폐기름이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갈색이 부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죽 클리너로 닦았더니 다행히 없어지긴 했습니다. 에나멜 가방도 갔다 와서 무조건 한 번씩 닦아줘야 됩니다. 저는 블랙은 무조건 이염도 안 되고 변색도 안 되고 정말 관리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만 밝은 컬러의 에나멜은 확실하게 변색이 되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죠. 누렇게 변색이 돼요. 너무 안 예쁘게. 그렇게 변색이 되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어두운 컬러로 염색을 시킨다. 얼떨결에 어두운 컬러 가방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리고 에나멜은 온도에 되게 예민하다고 들었어요. 최대한 더운 곳에 보관하지 않기. 찐덕찐덕하게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티커 같은 거 자동차 안에다가 오랫동안 두면은 햇빛 많이 받아서 찐덕한 액체가 흘러나오거나 뜯어낼 때 뭔가 찐덕하게 잔여물이 붙어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VC 가방이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죠. 내부에 투명한 게 비치면 그렇게 멋스럽고 예뻐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가방이 많으면 저런 소재도 사? 하는 느낌에 굉장히 뭔가 부티가 나 보이는 그런 소재이긴 해요. 그런데 PVC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PVC 가방은 저한테 없지만 신발로 예시를 들자면은 일단 PVC는요 노랗게 변색이 됩니다. 이것도 에나멜하고 비슷한데 살이 닿거나 물건이 들어가면은 그 노란 느낌이 덜해지긴 해요. 변색은 좀 괜찮아. 그런데 이염이 되잖아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지미추가 왜 이염이 됐냐면은 진짜 더 어이가 없어. 지미추 전용 더스트백에 안 넣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검정색 더스트백, 어느 플랫폼 더스트백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검정색 더스트백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그냥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얘 주변 물건 중에서 전혀 이염될 아이가 없었거든요. 더스트백 말고는. 여기 완전 이렇게 까맣게 됐어. 짜증나. 지미추 세일할 때 구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70만 원 돈 주고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한 2번밖에 안 신었는데 이렇게 이염이 됐습니다. 짜증나.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 여러분 PVC는 진짜 웬만하면 구매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도 유용하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체리들 안녕!